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위 그리고 8위의 대결입니다. 포스코케미칼과 사이버오로의 경기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두 팀은 현재 랭크되어 있는 이 위치를 보다시피 좀 한 판 한 판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팀이 현재 하위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하는 팀은 앞으로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제는 그 고지가 끝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팀들이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사이버오로의 오더와 함께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많이 쫓아왔고요. 여전히 한국물가정보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위 포스코케미칼과 8위 사이버오로의 대국입니다. 네. 한동안 이 4승 팀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4승의 늪에서 한 팀 한 팀 탈출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팀들은 중위권으로 또 어떤 팀들은 하위권으로 쳐졌는데요. 네. 현재는 6승 팀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중위권 싸움이 매우 치열한 이 상태에서 포스코케미칼과 사이버오로 팀은 지금 순위표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개인 승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네. 정규리그를 마쳤을 때 이 팀 간 승패가 동률일 시에는 개인 승수로 인해서 그 순위의 고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 승수가 부족한 두 팀은 더욱더 오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네. 자, 이제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박건우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두 선수는 저와 동문수학했던 후배들인데 네. 또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8년생 동갑내기인데 단순히 동갑이어서 절친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두 친구가 만났고요. 하지만 이 팀의 위치 그리고 팀의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무리 친구라도 오늘은 피 튀기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국은 어떨까요? 조금은 무게가 좀 다른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송태곤 선수 과연 오늘은 좀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에 접어든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에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송태곤 선수 쪽이 좀 더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고요. 랭킹이나 상대 전적 이런 면에서는 홍성지 선수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네. 자, 3국은 주장전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 나현 선수는 올 시즌은 많이 좋은 모습은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이 두 선수를 비교하면 랭킹이나 이번 시즌 바둑리그 성적은 변상일 선수 쪽이 앞서고 네. 상대 전적에서는 나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 선수는 각 팀의 주장으로서 확실한 1승 카드이기 때문에 1승 카드끼리의 격돌은 한 판 이상의 이 가치가 있는 한 판입니다. 4국은 최철환 선수와 문유빈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문유빈 선수, 최철환 선수를 상대하는 마음은 좀 어떨까요? 일단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문주빈 선수 앞을 어떤 선수가 가로막아도 지금 이 선수는 신예 기사로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올해 신인상 후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최철환 선수와 문유빈 선수 양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축 선수 간의 만남입니다. 마지막 5국은 이 팀의 허리층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만났네요. 랭킹은 비슷합니다. 설현준 선수가 랭킹 33위, 그리고 이창석 선수가 37위인데요. 두 선수의 기풍이 재밌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선실리 후타계로 도망치는 기풍이고요. 네. 설현준 선수는 두텁게 압박하는 이 괴물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이제 상대 전적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철환 선수와 문유빈 선수만이 오늘 첫 대국이고요.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의 상대 전적이 좀 놀랐어요. 네, 좀 크게 벌어져 있지만 사실 상대 전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는 단 한 판의 대결밖에 없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과거일 뿐이다라고 외칠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저렇게 5판이나 대국을 했는데 이 나현 선수가 한 판밖에 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풍적으로 나현 선수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대결입니다. 이번 1부는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변상일 선수의 파괴력이 나현 선수에겐 좀 먹히지 않았던 걸까요? 변상일 선수 하면 이 변칙 기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끈질긴 면도 있고 상대로 하여금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대를 귀찮게 만드는 기풍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현 선수는 이 냉정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수비적이고 차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맞대결에서는 변상일 선수의 그 귀찮게 하는
기풍이 잘 먹혀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귀찮겠을 때 별로 안 귀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별로 귀찮지는 않았던 나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두 번째 경기이고요. 7위 포스코케미칼과 8위 사이버오로의 대국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다음 라운드 화성시 코리오, 사이버오로는 다음 라운드 수련 합천과의 대결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손규상 선수와 박건우 선수. 손규상 선수 이번 시즌 2승 6패, 박건우 선수는 3승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선수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선수들끼리 만났고 또 평소에 두 선수가 10초 바둑을 그렇게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이 속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송태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2002년도에 첫 번째 공식 대국을 펼쳤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 일이고 마지막 대결을 펼친 것도 2011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송태곤 선수는 이제 초읽기에 곧 돌입하겠고요.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 주장전의 대결입니다. 네, 대국이 방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반상에는 5수가 놓였습니다. 나연 선수 6승 6패. 처음 좀 연패가 또 길어졌을 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반타작을 하게 됐고요. 네, 나연 선수가 강자를 많이 만났죠. 박정환 선수도 만나고 신진서 선수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마음고생을 했지만 어느새 반타작의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요. 자, 변상일 선수는 9승 3패. 지난달보다 랭킹은 2단계 떨어졌어요. 네, 최근에 보면 랭킹이 한 3위에서 6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네. 어떤 레벨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변상일 선수, 이동훈 선수, 신민준 선수, 김지석 선수 몇몇이 떠오르는데요. 이 두 선수의 속기전은 어떨지. 변상일 선수가 초반 몇 수를 두는 거는 거의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항상 좀 정해놓고 둘 때가 많고 네. 기본적으로 속기전에서 좀 결단력 있게 두는 선수입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도 저는 또 한 번 이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나현 선수라면 초반은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나연 선수여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배석에서는 사실 이런 진행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네, 역시나 늘어서 응수를 하고요. 한 칸 띄어서 백이 이쪽을 갔을 때 흑이 한 번 더 여기 돌을 투자해서 돌을 한 번 더 투자하긴 했지만 2번 두는 거에 있어서는 날일자와 이쪽 마늘모보다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마늘모로 지키는 게 좀 더 단단하다고 네. 그렇게 변상일 선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좀 이어서 후속 수단으로 더 두기도 하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을 시킨다면 몇 가지 대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밀어서 여기를 끊고 붙여서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변화가 하나가 네. 있고요. 그 외에 여기를 나와 끊는다면 애초에 2단 젖힌 것과 똑같은 정석 진행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몇 가지 수법은 있지만 실전처럼 손 빼고 바로 여기를 지키는 이 진행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대세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흙이 갔을 때와 비교를 하면 더욱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수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백은 뭐 그냥 손 빼거나 혹은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선수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걸쳐서 진행을 시키거나 몇 가지 진행은 모두 가능합니다. 변상현 선수 빨라요. 상대 진영에 네. 침입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결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날짜로 그냥 다가서고 백이 한 칸 뛰면 또 안쪽으로 파고들고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라면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붙여서 타이트하게 행마를 하는데 백이 안쪽으로 젖혀서 끊을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일단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많은 상황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나서 뭐 중앙으로 는다던가 했을 때 이 한 점이 축이 아니라서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 변상일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변상일 선수의 기풍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워낙 또 치열함을 또 타이트한 수법을 추구하는 기사다 네. 보니까요. 그냥 뒤로 젖혀서 쉽게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속기 기전에서 초반에 변화를 짜는 데 있어서 변상일 선수의 어떤 이점이라면 변상일 선수는 실제로 대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 대국도 그렇고 대국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포석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실전 경험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렇게 손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저런 붙이는 수가 노타임으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 이 포석을 돕았다는 네.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백이 마지막에 둔 수가 흙 모양의 급소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급소 자리를 붙이면서부터 다시 또 타개를 시작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여기를 끊어서 여기 끊어진 단점을 선수로 방비하고 지금 중앙을 끊겠다는 생각일 것 같거든요. 정말 빨리 두네요. 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단수를 통해 예를 들어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여기 끊어지는 것을 방비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한 점을 흙이 제압하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의 단수를 활용을 해서 이 백도를 양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교환을 아껴놓고 여기를 끊자. 네. 나연 선수는 또 여기를 흙이 교환을 안 시키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여기를 밀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빠르게 뚝딱뚝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난한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이런 데를 치받았다면 흙이 선수를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단수를 치고 여기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수로 여기를 치받았다면 백도 아마 늘어서 지켰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는 나중에 여기 단수 한 방도 아프고 중앙 쪽의 흙돌이 두텀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한 수를 더 투자하더라도 따내서 확실한 두텀으로 만들고 네. 이쪽은 나중에 이렇게 건너붙이고 끊어서 바깥쪽을 틀어막는 이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중앙 빵따냄은 그 격언에 나오는 빵따냄 한 30집이라는 그 말이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될까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냥 100% 그냥 빵단의 30집이라고 흔히 받은 격언에서 말해주는 것은 네.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빵 따내는 자세인데요. 지금은 군더더기가 없다고 하기에는 뭐 이런 데가 따낸 돌에 너무 가까이 있는 중복 같은 형태죠. 네. 그래서 지금 절반은 30집에 가깝고 네, 절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 뭐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바둑이 한 30분이면 끝나겠는데요. 자, 좌변의 백집을 좀 어느 정도 내어준 것을 의식을 했을지 흑도 우아기에 실리를 먼저 챙겨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나르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그 수가 이제는 좀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네. 이제는 이쪽을 이렇게 건너붙여서 틀어 막아봤자 우하 쪽의 정석 진행 형태가 흑의 형태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이렇게 막아봤자 별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도 하변에 벌리면 여기가 전혀 발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여기 건너붙이는 수의 가치가 줄어들었고요. 여기는 전혀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연 선수가 이제 이 부근을 향할 텐데요. 어떻게 향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걸침을 선택할지 3-3을 선택할지를 고민할까요? 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 이 양쪽의 걸침과 함께 3-3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시킬 때는 이런 데 갈라쳐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연 선수가 분명히 좀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지금까지 사이보로 팀이 좀 하위권에 처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나연 선수의 책임이 있고요. 나연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공동 다승왕을 수상을 했는데 그랬던 나연 선수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 확실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였을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주장으로서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무난하게 걸침을 선택했고 흑은 앞으로 우변 쪽과 중앙을 좀 호응시키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몇 가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변화는 이수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변보다는 우변 쪽을 좀 더 흑이 중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협공을 해서 백이 무난하게 3-3을 들어가는 이 진행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네.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변 쪽을 좀 더 중시하는 정석 선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선수는 나현 선수와 이 변상일 선수가 포스코 케미칼 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췄던 네. 선수들이고 뭔가 이 선수들마다 그런 색깔이 있어요. 이 선수는 왠지 어디 팀일 것 같다. 왜냐면 그 팀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있는데 나현 선수는 사이보로 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포스코 케미칼의 네. 삼각편대 하면 최철한 그리고 변상일, 나현 네. 이렇게 삼각편대가 있었고 특히 지난 시즌에 두 선수가 합쳐서 21승을 합작하면서 팀을 아주 제대로 이끌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동지가 오늘 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그 팀은 잘해도 너무 잘했었던 그런 팀이었었죠. 네. 6, 7, 8, 9. 일단 붙이고 젖히는 쪽으로 손이 갈 것 같고요. 우변 쪽을 좀 더 중시하는 진행이라면 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변에 벌리고 백은 여기를 밀어 올리고 이런 진행이 있는데 우변 쪽의 모양이 좋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변으로 국한됩니다. 모양이 우변으로 국한돼서 일반가는 사실 좀 기사들이 피하잖아요. 네. 침입했을 때 그 돌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 바로 직부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수는 쳤고요. 흑이 좀 더 네. 타이트하게 두려면 여기 뚫는 수도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 오늘 뭐 초읽기 안 몰리려고 그러나요? 굉장히 빠릅니다. 자, 반면에 나연 선수는 뭐 당연한 수를 뭐 둠에 있어서도 시간을 꽉꽉 채워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 각자 본인의 어떤 그 승부하는 리듬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좀 더 이제 긴 호흡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저의 리듬을 깨뜨리는 초속기로 일관했을 때 그때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 변상일 선수는 좀 더 빠른 템포로 뚝딱뚝딱 네. 갔을 때 유리함이 있을 것 같고요. 나연 선수는 본인이 긴 호흡으로 갔을 때 더욱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더 유리함이 있어서 지금 두 선수가 두는 템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재밌습니다. 네, 다섯, 자,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더 강하게 뚫어갔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진행이 단순하게 모양을 지키고 백은 깨 들어오는 그런 진행이라면 지금 이 진행은 여기까지는 예측이 되고요. 여기서 네. 이제 백이 두 갈래가 있는데 그냥 이쪽을 갈라치고 두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좀 자연스럽게 우측에 집을 지키러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돌을 추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흑돌이 여기에 오고 아까만큼 폭이 넓진 않지만 둘, 좀 백돌에 기대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한 작전입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이었다는 것도 비슷한 수순일까요?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백이 여기를 먼저 있는 수는 경우에 따라서 흑이 여기 단수가 아니라 이쪽 끊는 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 있는 교환을 미리 해두는 건데요. 그냥 두었다가 여기 끊고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내는 자세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변화가 좀 싫었다는 게 지금 나연 선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거에는 이 진행이 된다면 백 쪽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딱 하나이고요. 흑의 이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예전엔 전부 미는 수만 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한 칸 뛰는 급소 자리를 당하고 그러면 나와 끊는 것은 상변 쪽이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은 잡지만 여기 단수가 또 백이 선수여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을 때 상변이 다치기 때문에 일곱, 흑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래서 이제 한 칸 뛸 때 이런 식으로 한 칸 뛰고 두었습니다만 네.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싸움도 흑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방금 보여주신 대로 한 칸 뛰는 게 잘 좀 되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흑이 나와 끊는 변화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돌이 아까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있는 돌이 여기에 있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백도 한 칸 좌측으로 한 칸을 띄어서 나오게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흑의 그 좌중앙에 있는 이 빵따냄이 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변상일 선수의 생각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진행을 시키는 것 같고요. 네. 이 진행에서 여기까지는 뭐 싸움이 일어날 때는 거의 필연인데 이제 여기를 찝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흑이 호구 칠 때도 있고 이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호구 치는 것이 서로 좀 더 안정을 시키는 변화인 반면에 여기를 잇는 수는 서로 좀 더 미생에 가깝습니다. 여섯, 일곱, 근데 잇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도 뭔가 이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호구는 백이 젖힐 때 좀 차이가 생겨서 그럴까요? 네, 흑돌도 안정적이지만 백돌도 안정시켜주는 그런 호구 치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주변의 두텀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미생인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앞서 이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쪽 젖히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두어지는 진행이 가장 많이 30초. 두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셋, 또 백은 여기를 밀고 다섯, 이런 진행을 예상합니다. 일곱, 여덟, 여기를 늘었을 때 흙이 우변을 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는 수와 한 칸 뛰는 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한 칸 뛰는 수가 이 백 곰마에 대해서 좀 더 압박하는 자세이긴 합니다. 압박이 되면서 만약에 우변집이 다 완성이 된다면 더 높이 두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것이 변상일 선수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아예 안쪽으로 흙의 세력권으로 몰아 넣네요. 백이 반대로 미는 자세가 싫었다는 뜻일까요? 지금은 좀 더 백도를 강하게 몰아붙이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확실히 타이트하게 둡니다, 변상일 선수. 다섯, 여섯, 일곱,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는 변상일 선수입니다. 나연 선수는 과연 어떤 타겟을 보여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로의 나연 선수, 포스코 케미칼의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몇 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미는 수에 대해서 나연 선수가 늘어서 응수를 했고요. 그렇죠. 한 칸 띄어서 우측을 보호하자 중앙에 호점을 두었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마지막 수가 여기 눈목자였는데요. 네. 방금 전에 착점한 이 눈목자는 우변을 지킬 수도 있었고 이쪽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우변을 안 지키고 여기를 갔기 때문에 나연 선수도 이 장면에서 좀 버틴다라는 느낌이라면 아예 그냥 우측을 들어가고 이 양쪽을 모두 타개하는 선실리 후타개 작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우변집을 다 내어준다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 중앙 두 칸 띄고 흙도 뭐 여기 두 칸이나 혹은 좀 늦춰도 이 정도로는 모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도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한다면 백의 입장에서 약간 밋밋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타이트하게 둔다면 뭐 이런 곳이나 둬서 봉쇄도 보고 벌리는 걸 봐서 안쪽에서 타개하는 이런 진행이 가장 강수입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초읽기 2번을 사용합니다. 나연 선수의 머릿속에 이수 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둬서 이쪽을 달려서 모양을 갖추는 것과 중앙 쪽으로 뭐 어설프게나마 이런 식으로 봉쇄하는 것, 이걸 양쪽을 맛보기로 하면 최대한 버티면서 양쪽 모두 타개하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낮게 들어왔습니다. 좀 더 확실한 느낌을 주는 수네요. 네. 두어지고 보니까 지금은 저 수가 더 냉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침입했을 때 양쪽이 갈라지고 백돌이 엷어지는 것은 확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좀 더 살아있는 돌에 가깝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를 뒀을 때에도 중앙 쪽으로 한 칸 띄는 게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흙의 일감은 이쪽인데요. 네. 백은 여기 한 칸 띄어서 여기 들여다보고 찝는 거 노렸을 때에도 근거가 확보가 되고 여기 내려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이제 백의 권리입니다. 네. 백이 이쪽을 벌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확보가 되고요. 금방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흙이 두어갔는데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네.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예요. 자체 모양만 보면 흙돌이 너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의 어떤 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쪽의 백돌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붙이거나 마늘모로 이제 흙은 나오겠죠. 상대 돌에 계속 기대서 나온다면 이수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마늘모로 나와서 어쨌든 지금 흙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돌과 이 백돌을 절대 연결시켜주지 않으면서 네. 가르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반대로 이쪽에서 근거를 빼앗고 추격을 하려고 했다가는 백은 가장 안전하게 연결만 되는 순간 백돌이 완벽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순간 바둑은 흙이 좀 그르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가르고 나와야 되고요. 최대한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착수한 흙의 두수가 느리긴 하지만 좀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흙의 생각이 좀 명확하달까요? 네. 단단하게 두면서 앞으로의 공격을 엿보고 있고요. 나연 선수 지금 중앙 나오고 여기 밀면 그 다음에 두 칸 벌리고 이런 식으로 삶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약간 탐색전 양상이라면 지금 변상일 선수가 우변이 다 깨지면서 아무런 소득을 공격을 얻지 못한다면 분명히 바둑은 집 부족입니다. 네. 백의 도처의 실리가 돋보이고요. 그래서 변상일 선수는 이 백돌도 계속해서 좀 추궁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어디서부터 좀 손을 댈지요. 뭐 이런 데 날짜를 가서 내쫓고 다시 가르고 나가고 이런 흐름도 예상이 되고요. 변상일 선수 하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추격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진행이 궁금합니다. 자, 벌리는 게 아니라 좀 위쪽으로 두어왔는데 네. 어느 정도 중앙으로 탈출할 마음도 있는 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안형을 갖추는 것보다 지금도 여기 내려서는 건 아직까지는 확실한 선수이고요. 그렇다면 백은 여기에는 교환은 늘상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뭐 크게 두렵진 않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그래도 갔습니다. 네. 지금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수와 이수 두 가지였거든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백은 단 한 수로 이쪽 백돌과 이쪽의 백돌이 연결은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빼앗고 그 다음에 가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연 선수는 우측에 방금 다가온 흙 한 점을 어떻게 그쪽을 활용을 해서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모양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일단 내려섰고요. 몇 가지 생각나는 모습법들이 있는데 글쎄요, 보통은 붙이는 생각을 먼저 할까요? 지금 나연 선수가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수, 이수, 이수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연하게 떠오르고요. 네. 이런 수법을 통해서 우측에서 모양을 잡아서 중앙으로 확 나오는 그런 진행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일까요? 네, 일단 붙였습니다.
이때도 어려운데요. 네. 어떨까요?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늘어서 두는 것과 치받아서 두는 것 두 가지 모두 모양을 갖추는 데에는 맥점이기 때문에 전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된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되젖히는 수법도 있는데요. 이수를 두기 위해서는 꽤 용기가 필요하고요. 같습니다. 끊으면 늘고 네. 있겠다는 뜻이 네, 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점 그렇죠? 잡는 것은 앞서 그냥 붙이고 느는 것보다는 백의 자세가 여기 끊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흙은 다음에 여기를 늘면 있는 것 거의 필연일 것 같고요. 변상일 선수 생각이 여기서 이제 뒤로 늦추고 따낼 때 들여다보고 연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나가고 여기를 넘어갈 때 재책을 젖혀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네. 이 중앙 쪽 형태를 좀 봐야 되고요. 느낌은 백이 뭐 그냥 대충 씌워도 어느 정도는 봉쇄가 될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두고 한 점은 내주고 재차 흙은 이쪽을 넘어간 다음에 전체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변상일 선수 아직도 2분 35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80수를 훌쩍 넘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마저도 아껴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100수를 넘길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나연 선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템포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깔끔하지가 않아요. 들여다보고 끊어가나요? 흙이 그냥 아래쪽으로 연결을 하면 형태는 뭐 깔끔하긴 합니다만 여기를 들여다보고 돌파하는 것보다 일단 집으로는 손해인데요. 네. 백이 반대쪽을 잇고 나서 이렇게 끊었을 때 수상전은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상전은 흙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붙이는 것보다는 들여다보는 걸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 우측으로 좀 돌파에 들어갔고 흙이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에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떻게 연결을 꾀야 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때 형태라면 그냥 백이 어설프게 이 정도만 두더라도 얼추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주변의 흙돌이 워낙 강합니다. 네, 들여다보죠.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 이 우변 흙집을 잘 깼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이 부분적으로 잘 깼습니다. 중앙 연결만 되면 백이 여전히 좋은데요. 네. 중앙 연결이 깔끔하게 되느냐 아니면 변상일 선수의 이 집요함에 계속 끊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변상일 선수가 우측에서 이 정도로 타협이 됐고 중앙 연결하고 부분전 끝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쪽을 이어요? 혹시 좀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은 우측을 포기하고 중앙 쪽 연결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백돌이 이런 데 있다면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 단수치고 이어져 있는 형태라면 여기 단수가 항상 백에 걸리기 때문에 이 형태는 누가 보더라도 흙이 이미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붙이면 여기를 잡았지만 대신에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키는 게 선수입니다.
이런 데를 늘어도 또 지켜야 되고요. 네. 우변에서는 집으로 손실을 입었고 연결은 좀 더 깔끔합니다. 나현 선수답게 좀 더 안정적인 수를 꾀하고 있고요. 이러면 부분적으로 아무리 집요한 변상희 선수라도 더 이상 파고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끊고 붙이고 늘고 약간 애매하네요. 모양은 안 좋지만 찝는 게 정석일까요? 찝고 호구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로 이쪽 3점은 잡았고 이 상태로 흙은 다른 큰 곳을 향하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자리가 눈에 띄는 큰 자리네요. 아 지금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까 양호구보다는 좀 더 배경대 흠집을 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면 여기 끊은 수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수입니다. 네. 아마 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형태에 좀 흠집을 남겨두는 변상의 선수답습니다. 네, 지금 무조건 흙이 여기 단수 교환을 해놔야 합니다. 그 교환을 안 하고 지금 붙였다가는 애초에 붙이고 늘었을 때 여기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백 이런 데 단수 치면 따내는 게 선수니까 안 늘 수가 없고요. 그때 백돌이 여기가 선수입니다. 단수 치고 돌파가 있으니까요. 그럼 대략 이제 이런 자세라고 봤을 때 뭐 장문이나 단수 쳐도 축이네요. 흙이 깔끔하게 잡히는데요. 네. 지금의 흙 한 점도 깔끔하게 잡혀있긴 하지만 변상희 선수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나중에 이제 여기 한 칸 띄어서 끊으러 가다가 이런 데를 코 붙이는 약점이라던가 이런 연결고리를 앞으로 좀 더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변은 완벽한 형태인가요? 깔끔하게 잡혀 있을까요? 여기요. 네. 네, 더 지금은 이상의 수는 없을까요?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젖혀도 이어서 잇고 맞고 이수상전인데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여기서 어느 쪽이든 자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문으로 씌울 수도 있었지만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코 붙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중앙 쪽에 백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지금 단수로 받았고요. 네, 변상희 선수가 언제쯤 중앙 쪽의 나연 선수의 형태를 좀 편안하게 놔줄지 그것이 관건이네요. 지금도 그냥 큰 자리로 손을 돌린다면 이 자리가 눈에 띄는데 네. 변상희 선수의 시선은 뭔가 여기 연결고리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집요하게 상대를 추격하는 것이 변상희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다음 수 궁금합니다. 좀 웬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웬일일까요? 위쪽으로 가긴 갔는데 좌측으로 갔습니다. 저수도 타이트하긴 하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수 자체가 집으로도 크지만 제가 흙이라면 저는 이런 데가 불안하거든요.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아예 그냥 여기까지 파고들어서 네. 중앙 쪽 지킬 때 여기 붙이고 넘어가는 이런 수법이 흙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자신의 형태가 이렇게 불안한 형태가 남아 있음에도 변상희 선수는 여기가 아니라 이 한 점을 살리러 갔습니다. 오히려 백에게 좀 건드려 오라는 뜻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연 선수의 기풍도 어느 정도 저수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 같고요. 나연 선수가 웬만하면 좀 강하게 파고드는 승부를 때이르게 걸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 계속 살려 드디어. 나옵니까? 드디어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아, 이제 초읽기군요. 그게 살려 나오려면 여기를 치받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잡히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다음에 이 공격을 엿보면 과연 백이 여기 건드릴 시간이 있을지 그게 관건이고요. 네. 나연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는 건드릴 확률보다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타개를 할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저 쳤어요. 저 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깥쪽 탈출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 한 방에 꽤 매력을 느낀 것 같고요. 이제 흑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나연 선수가 그렇게 과연 해줄까요? 백도 반발할 요소가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뭐 이런 데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해본다던가 네. 몇 가지 반발 수법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흑이 좀 중앙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별게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귀에서 사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가장 치열한 수법을 선택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 쪽에 있는 흑의 형태가 이런 배석에서는 좀 더 얇아질 수 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뭔가 나연 선수 하면 끝내기가 강하고 후반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이런 기풍으로 유명하고요. 늘 이제 비교됐던 선배들이 이창호 구단, 그리고 박영훈 구단, 네. 나연 구단 이런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수비적인 기사가 나연 선수이고요. 그 세 선수 중에서도 가장 수비적이라면 얼마나 나연 선수가 많이 참고 수비적으로 후반 승부를 도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반발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요. 이미 맞고 들여다봤을 때 수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여다봤습니다. 빠르게 들여다보고요. 네. 자, 백도 있는 수는 정말 두고 싶지 않은데 네, 모양은 참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다면 이어야죠. 있는 수와 붙이는 수.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만 대국자는 여기 붙였을 때 뒷변화를 많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 나가고 나서 있고 그 다음에 뭐 넘는 건 안 되는지 살았을 때 그 뒷변화 이게 득인지 아닌지 판단. 그냥 위로요. 위로. 좀 쉽게 두는 수법이긴 합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어디가 정수였을지 좀 궁금한데요. 나연 선수가 지금 여기 위로 밀어서 늘고 있고 이렇게 살리면 네. 지금 그냥 이수와 이수 교환입니다. 이쪽 부분에 배경 형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은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약간의 그 흑의 입장에서 좀 찜찜한 형태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큰 자리는 거의 다 두어졌는데요. 네. 계속해서 상대에게 타이트하게 두면서 반발을 유도하고 했던 변상현 선수입니다만 지금의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눈 터지는 개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연 선수가 본인의 기풍대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전투란 전투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큰 자리를 찾아갈 때인데요. 지금 다 정리가 되어서 그냥 집으로 좀 쉴 수 있는 자리 혹은 상대의 열붐을 좀 더 찔러갈 수 있는 두텀을 이용할 자리. 이젠 백이 오히려 두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중반전을 넘어서 바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끝내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흐름은 변상일 선수가 좀 주도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원하는 대로 좀 타이트하게 두고 압박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흐름 속에서 나연 선수가 변상일 선수의 그 공세를 다 막아냈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나연 선수가 장기로 하는 아홉, 조금은 밋밋한 혹은 무난한 끝내기 승부로 흘러가겠습니다. 네. 자, 백이 상변 쪽에 좀 잽을 하나 날렸는데요. 네. 여기를 둬서 뒤로 후퇴를 강요했고요. 변상일 선수가 당장 좀 참는 것은 백이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일단 방비하는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여기를 젖히는 것, 이 반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나연 선수 뭔가 형세 판단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다섯, 이런 자리 좋아 보이는데요. 일곱, 이쪽 부분이나 여기요. 여기도 굉장히 두텁네요.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날일자나 혹은 뭐 이렇게 이선으로 다가서는 게 모양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도 하변으로 가야 되나요? 하변도 크고요. 하변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지금 큰 자리가 몇 군데는 눈에 띕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앞서 말씀드린 자리를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 이런 데 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 자리로 가네요. 다음에 흑이 한 번 더 이 흑 한 점을 연결하고자 했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해서 이 누르는 자세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받아줄지 아니면 하변을 갈지 그것은 좀 어려운 선택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나연 선수가 계속해서 좀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 여섯. 기본적으로 나연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형세 판단 끝에 바둑이 나쁘지 않다 정도만 판단이 돼도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런 것은 다 형세 판단 속에서 나연 선수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나연 선수 하나,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이 다섯, 바둑판에서는 좀 기세를 중시하고 예전에도 좀 반상에서는 좀 다혈질을 중시하는 그런 기풍이라서 나연 선수처럼 저렇게 형세 판단도 안 될 뿐더러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이런 네. 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만 하면 그렇게 두고 싶은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이제 한 수와 상대 한 수와 나의 한 수가 교환이 됐을 때 그 교환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해졌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상대가 뭔가를 원하면 이거를 이제 일단 반발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셋, 그 위주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나연 선수의 판단이 좀 놀라웠다면 근데 나연 선수의 선택하는 수들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가 후퇴를 강요했는데 저건 내가 후퇴해줘도 별로 득이 없는데 이런 거부터 이제 생각을 딱 계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연 선수와 대국을 하면 바둑이 끝났을 때 나연 선수의 그 상대 대국자가 졌을 때는 굉장히 무력감이 느껴지고요. 다섯, 반대로 나연 선수가 졌을 때는 나연 선수도 아마 아무리 반집승부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후반 승부를 많이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도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졌다라는 답답함도 분명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기쁨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자, 백이 아까 우아기 쪽으로 막은 수를 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변 쪽 집을 지어가는 선택을 할지요. 둘, 하나,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로는 뭐 큰 차이는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여섯, 변상현 선수 쪽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네. 여기를 졌었을 때 다음에 여기 끝낸 수가 되는지 보게 됩니다. 둘, 셋, 이렇게 받고 단수 치는 교환까지 해놓는 일곱, 이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그냥 이어서 두네요. 여기를 끊었을 때 혹시 반발하는 게 싫었을까요? 반발을 하면 이제 돌파를 해서 집으로는 백이 전혀 득이 없고요. 돌파 이후에 이제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그런 승부가 되는데 저는 일감은 흑이 더 떨리는데요. 일단 나연 선수가 그 변화를 좀 피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는 자체가 크다고 판단했을까요? 이 교환이 됐을 때와 비교를 해도요. 둘, 이렇게 하고 나서 호구를 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있고 나중에 젖히는 게 나은지 일곱, 그런 판단인데요. 여덟, 아홉, 자, 중앙 쪽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과연 누구의 집이 될지, 또 이 백돌의 열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두 선수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단한 쪽을 선택하는 나연 선수의 끝내기와 끝내기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좀 추궁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변상현 선수. 둘, 지금 이 두 칸 사이도 안 받는다면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서 끊으러 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덟, 자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받는다 하면 이런 데 받으면 이 두 칸을 보호하면서 하중앙 쪽의 모양을 좀 키우는 그런 움직임이 될 텐데요. 변상현 선수가 이 두 칸 사이만 노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까지 노리고 있어서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중앙 정리가 좀 어려울까요? 그만큼 변상일 선수의 마지막 한 수도 좀 까다로운 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두 칸 사이를 노리는데 백이 이쪽과 이 두 칸 사이를 모두 지키려면 이런 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좀 굴복이라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중앙 쪽으로 흑이 한 번 더 갔을 때 모양이 점점 넓어지면서 백의 발전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형태로는 일감이긴 한데 여기 젖히는 수에 대해서 나연 선수가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요. 자체로만 보면 여기 젖혔을 때 백도 이제 이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크게 대단치 않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칸 사이가 계속해서 안전한가 하면 또 중앙이 좀 뚫리는 뒷맛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 누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바로 젖혀요. 변상일 선수는 정말 편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상대에게 좀 약점을 좀 신경 쓰게 하는 네. 그런 집요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기가 세기 때문에 노림도 강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중앙전이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변상일 선수도 상대의 돌을 뭐 양분시키고 끊어가고 했지만 실속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앙 뚫는 게 이게 누가 득인지 한눈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네, 여기 한 칸 뛰는 수 나온다면 중앙은 분명 뚫립니다. 일곱, 이렇게 해서 호구로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를 안 받으면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위쪽에 백돌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고 여기 두면 백은 항상 호구 쳐야 되고 흑은 중앙으로 뚫고 나오고 백은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다 연결하면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진행이 되는데 하중앙 쪽은 일단 다 뚫렸기 때문에 느낌은 흑도 이 진행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흑 입장에서는 이걸 좀 보류를 시켜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진행이 좀 애매하다고 더 판단되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 안 둬도 흑이 여기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어딘가 이제 중앙으로 두는 게 큽니다. 안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서 모양을 넓히면 중앙 쪽이 가치가 있습니다. 네. 실전은 보류를 하네요. 자, 한 칸을 뛰게 됐는데 백이 위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연 선수가 중앙 쪽을 둘 때 계속 지금 뭐 두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기가 한 칸 뛰는 순간 중앙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다고 전부 집이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걸 신경을 쓰면서 좀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반발하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어지러운 싸움이 됩니다. 일단 틀어 막으러 갔고요. 밀어 올리면 정말 어지러운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연 선수는 이 뚫는 싸움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젖히면 끊어서 지금 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 백돌에 걸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9에 참아주네요. 네. 그럼 백도 다음 수는 틀어 막아서 아래쪽은 깔끔하고요. 흑의 이 한 칸 뛰는 데부터의 교환은 나연 선수가 불만은 없습니다. 백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아둘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그 승률로 봐서는 셋, 대략 한 반면 8집 정도 추정입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그럼 한 집 반 정도 흑이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 끝내기에 나연 선수가 앞으로 남은 수순에서 두 집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승부로 갑니다. 이 두 집이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기도 하고요. 네. 30초. 반집에 울고 웃는 정상급 기사들에게 두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부분전 끝내기 한 수 잘못 둬도 두 집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중앙 부분을 어떻게 두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가 유리하다고 해도 이것이 승리까지 연결되기에는 앞으로 험난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서 대국하고 있는 송태권 선수의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단 그냥 깔끔하게 형태를 정돈하러 갑니다. 변상일 선수가 이렇게 두었다는 건 좀 계산수가 나왔다는 뜻일까요? 웬만하면 좀 치열함을 추구하는 변상현 선수가 네. 지금 하변 한 칸 뛰는 수부터 해서는 그냥 쉽게 깎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틀어 막아야겠죠. 네. 저는 왠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점을 좀 제압하는 수가 이 수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는 다음에 흙이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흙의 권리, 그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에도 알토란 같은 흙집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확실히 지금은 그냥 서로 경계선 긋고 쉽게 정리하고 끝내기 승부 가자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그런데 베개의 하변집도 큰 거 아닌가요? 변상일 선수가 좀 더 이수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두고 찝는 게 흙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쪽 부분의 집 모양과 또 백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쳤을 때 백이 받지 않으면 다음에 젖히는 거의 강력함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낀 것 같고요. 네. 일곱. 눈으로 보기에는 한눈으로 보기에는 백집도 좀 크게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 여기 치받고 틀어 막는 게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까지 집 모양으로 나서요. 네. 흙이 여기는 하나 미는 교환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리를 향할 텐데 이제 이쪽 부분의 흙 모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셋, 넷, 아, 나를자도 가능할까요? 지금 끝내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나연 선수가 약간씩 추격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나연 선수의 바둑을 보면 특히 끝내기 승부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끝내기에 접어들 때 한 3대7 승부였는데 그것이 뭐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30%가 한 33% 됐다가 또 한 37이 됐다가 네. 41, 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뒤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연 선수가 끝내기가 전공부장하고는 하지만 나연 선수가 전공으로 하는 것은 어떤 수익기를 할 때 많은 끝내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형세의 판단이 확실히 서고 이제 거기서 오는 뭐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늦추고 또 불리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끝내기 승부이기 때문에 지금 곳곳이 정리가 안 된 이런 바둑에서는 변상일 선수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반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나연 선수가 끝내기 하는 것도 정확하고요. 지금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단수 친 것은 네. 여기 마늘모를 했을 때 다음에 먹여치는 게 있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나 여기 한 칸 띄는 걸로 해서 아, 일선을 최대한 파고들어서
뒤로 후퇴를 강요하는 이런 끝내기를 보고 있습니다. 석점은 원래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집을 다 깨는 끝내기였네요. 네. 앞서 인공지능 그래프로 봤을 때 반면 8집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한 집 정도 백이 따라잡았습니다. 정말 야금야금해서 한 10수 정도 진행이 되니까 지금 끝내기에 접어들어서는 나연 선수가 한 집 반 부족을 반집 부족까지 따라잡았고요. 여전히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부터 진짜 승부입니다. 이렇게 끝내기로 살금살금 따라올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덤이 7집 반일 때 저수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흙이 약간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바둑은 뭐 반집 승부임이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마지막까지 한 칸이냐 아니면 실전처럼 입구자로 가느냐 이걸 좀 고민을 했던 나연 선수. 입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기가 이어진다면 변상일 선수도 좀 초조하겠는데요. 아, 초조하죠. 상대가 정말 저렇게 한 땀 한 땀 따라붙어서 30초. 바로 뒤에서 이제 추격해 올 때 셋, 넷,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섯, 일곱, 여덟. 자, 이제는 다시 하변을 좀 마무리를 할죠. 하변 쪽을 흙이 먼저 갔을 때 어디까지 깨지는지 뭐 그런 것도 판단이 좀 중요한 형태이고요. 네. 만약 흙이 여기를 갔을 때 많이 깨진다고 판단하면 백은 당연히 이쪽 부분을 붙여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런 수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정리 방법이네요. 나연 선수가 이쪽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나중에 흙이 이런 데를 붙여서 만약에 받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 끊어지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뒷맛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붙이는 수가 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젖혀서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반발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여기 찌르는 게 항상 백이 권리라서 네. 여기 단수를 보고 있고 흙이 받으면 다음에 연결했을 때 이 한 점 살리는 것도 중시하고 있고요. 정말 야금야금 한 수 한 수를 주워갑니다. 이제는 이쪽 부분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호구로 지킬지 뭐 붙여서 지킬지를 고민하는 걸까요? 여섯.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와 아. 여기 좀 더 깔끔하게 지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리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곳은 30초. 그냥 이 중앙만 놓고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 경계선만 놓고 보면 다섯,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그냥 가장 크게 집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기라는 것이 항상 곳곳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교환하는 순간 백이 이런 데 끝내기 할 때 백돌이 있다면 또 모양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찝고 나서 틀어 막았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백이 이런 찝는 뒷맛을 노릴 네. 때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자, 치받아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흙이 그냥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차라리 이제 중앙 쪽을 둔다면 그냥 한 칸 뛰는 수가 떠오르고요. 네. 지금 다른 큰 자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데 아껴 놓지 않고 역끝내기를 대비해서 미리 교환을 한다던가 하고 나서 넷, 다섯, 이런 데가 이제 역끝내기 네 집인데요. 중앙에 한 칸 뛰는 형태가 집으로만 따진다면 대략 7, 8집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전은 오, 지금 막내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두터운 자리인가요? 일단 두텁긴 한데 이게 과연 실제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을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놓고 보면 대기 여기를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대기 뒀을 때 다음에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단수가 선수입니다. 아, 그럼 이 자체만으로도 한 집, 두 집, 세 집, 여섯,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이제 역으로 선수죠. 그럼 네 집은 확보입니다. 네 집 확보에 대기 뒀을 때 한 점 살리는 게 선수예요. 흑돌 끊으러 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게 네 집짜리 정도 되는데 반반으로 보면 한 두 집. 그냥 단순하게 확정이 한 여섯 집에 여섯 집보다는 훨씬 두텁습니다. 한 수에 6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였군요. 삼십 초. 네, 오늘은 둘, 제 역할이 확실하네요. 그냥 후반에는 이제 두 선수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일곱, 이게 몇 집짜리인지 말씀드리는 딱 그 역할일 것 같네요. 지금 둔수는 한 7집 정도 되는 끝내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백이 또 좌하기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좌하기 잡는 건 몇 집인가요? 좌하기요. 좌하기는 한 8집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가 7집이 훨씬 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를 두면 자체 100집은 7집인데 여기를 찝는 게 선수가 돼서 이 한 점을 확실히 제압을 아. 해놨습니다. 네. 대기도 쓸 때는 연결이 있는데 흙이 둬서 이 한 점이 제압되어 있으니까 아까 여기가 두 집 가치라고 반반으로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한 9집, 여기가 한 8집 정도 됩니다. 자, 미세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후반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오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일 선수는 초읽기 아직도 3회가 남아있고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이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여섯, 최대한 빠르게 착점하면서 사용을 했던 변상일 선수의 이 압박감, 그리고 자체로 이 바둑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의 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변상일 선수의 타이트한 수법, 이런 게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나연 선수가 아슬아슬했지만 다 넘겨내니까 후반으로 와서는 약간 불리한 채로 이제 후반 끝내기 승부로 접어들었던 나연 선수가 힘을 내면서 차츰차츰 자신의 그 승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지금은 미세한 반집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백이 상변의 입구자로 다섯, 여섯, 흙집을 깨러 들어갔는데 흙이 찝었고요. 다음에 바로 맞겠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를 맞겠다는 뜻이고 이제 나연 선수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이쪽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제 백이 깔끔하게 둔다면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까지는 되는 자리가 상대의 형태입니다. 이렇게는 백이 원하면 항상 되고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고 방금 전 형태는 백돌이 여기 두 번 오면서 중앙 쪽으로 파고들 때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일곱, 여덟, 네,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백이 밀고 나서 다음에 젖혀 있는 것까지 다 선수 교환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이렇게 두 점을 키워서 버린다면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약간 손해입니다. 네. 근데도 반발이요. 어, 일단 상대 의도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뭐 변상일 선수다운 그런 작전이고요. 백이 중앙 쪽에 끊는 게 흙이 좀 싫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변상일 선수가 그냥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게 좀 당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이제 중앙 쪽으로 백이 날일자를 오거나 했을 때 형태가 좀 달라서요. 상변을 딱 여기까지만 해뒀습니다. 지금 여기 끼우는 단점은 있지만 여기 끼우는 것은 이쪽 부분으로 커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백돌은 다 끊어졌는데요. 네. 아래쪽을 끊어서 이 두 점을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바꿔치기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래서 흙이 지금 밀었을 때 백이 있는 수를 두었네요. 당연히 호구로 막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쪽 두 점, 이 한 점 때문에요. 네. 여기 살렸을 때, 여기 찝었을 때,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돼야 이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막았을 때는 찝는 게 후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승부 포인트가 다른 곳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게 참, 이 수를 보면 좀 결정적인데요. 지금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나가면 나연 선수가 위기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과연 그 수를 찾을지 못 찾을지가 지금 승부의 관건이고요. 나연 선수가 중앙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여기를 따냈어야 하는데요. 지금 실전은 정리를 좀 덜 하고 따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여기를 끼웠을 때 백이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여기를 끊고 단수까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점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타이밍에 나연 선수 이 수를 놓쳤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나가면 마지막, 백은 원래는 끊어야겠죠. 여기 원래는 여기 끊어서 굉장히 이상한 수입니다. 네. 근데 끊었을 때 여기 단수가 교환이 되면서 이번에는 여기를 끊었을 때 아까처럼 이 두 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갈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이번에는 흙이 이쪽 호구를 선수 교환을 해서 끊는 것과 좌측에서 득보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좌변에서 득보는 것도 굉장히 큰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를 나가면 다시 흙이 확실한 우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과연 이 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참 쉬운데 네. 실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그래서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나연 선수는 지금 발견한 것 같고요. 봤어요. 봤습니다, 변상일 선수. 나연 선수가 뭐 계산을 하고 그리고 끝내기에서 좀 더 정확한 곳으로 가져가고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끝내기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추격을 해서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시키는 흐름까지 가져갔었는데요. 이제 끝내기에서도 수익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변상일 선수가 다시 득점을 올리면서 마지막, 흙 하나, 쪽으로 둘, 유리함을 셋, 끌어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쩔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그 부분 수익기가 놀랍고요. 네. 이게 그냥 문제면 쉽습니다. 저기서 흙에게 최선이 어디일까 누가 이제 문제를 이제 냈다고 한다면 두 기사는 저런 형태에서 제가 볼 때 뭐 한 1초, 2초 걸릴까요? 그냥 쉽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을 둘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모든 걸 봐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끼웠을 때 아까 같은 바꿔치기가 누가 득인지 봤고 그다음에 형세 판단하고 있었고 끝내기가 어디가 큰지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런 수익기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좌변에서
득을 한번 보았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변상현 선수가 이제 호구 치면 맛보기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나연 선수가 후반에 정말 무서울이만치 냉정한 추격을 통해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최소 반집 승부까지는 갔는데 그 상황에서 수익기 미스가 나왔고요. 변상현 선수가 정확히 찔러 들어가서 네. 다시 승기를 가져옵니다. 흑이 이 좌변의 두 점을 연결하게 된 것은 한 몇 집 정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요.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흑이 호구 치고 백이 그냥 원래 받고 이 정도가 서로 무난한 깔끔한 진행이라면 여기 나가는 수가 원래 안 되던 게 성립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흑이 한 역끝내기 7집 정도를 한 겁니다. 역끝내기 7집짜리면 후수 14집짜리인데 지금 원래 뭐 8집짜리 끝내기 하다가 갑자기 흑이 14집짜리 끝내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6집 이득은 아닙니다. 선우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 절반으로 해서 한 3집 정도는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손해인데요. 지금 거기서 끝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이 후속 수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찌르면 원래 백이 이 한 점을 살리냐 못 살리냐가 여기 찝었을 때 여기 찝는 수를 통해서 살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흑이 이 한 점을 살리니까 여기 끼우는 수가 또 끝내기로 남게 됩니다. 정말 중앙 쪽 수익기는 나연 선수의 통안의 실수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계속해서 보면 자책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고요. 아홉. 그래도 찝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기 찝은 것은 최대한 이쪽 부분의 활용을 강요를 해서 나중에 여기 밀고 들어가고 끼우는 후속 수단을 남겨두고자 함이고요. 지금도 저수도 타이밍이 좋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찝을 수가 네. 없어요. 지금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곧바로 여기를 끊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찝을 수밖에 없고 이제 변상현 선수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 이을 때 단수치고 나서 흑이 이쪽 부분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여기를 막아서 받았다면 흑이 여기 찝기 전에 백이 먼저 여기를 나가서 이런 교환을 해두는 순간 백은 나중에 여기 찝지 않고도 이 두 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찝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교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덟, 아홉. 아예 바꿔치기. 이것은 좀 의외네요. 이거는 이겼습니다 선언과도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일단 부분적인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깔끔하다고 봤을까요? 이게 되기만 하면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승기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되기만 하면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반집 손해면 이거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상현 선수 정확한데요. 이건 무조건 변상현 선수 선택이 맞네요. 흑이 지금 집으로 득을 본 것이 여기 단수하고 여기 단수를 했을 때 아까 백이 2점 살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흑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었다면 여기를 두고 뭐 단수 치고 대략 이런 식의 이제 끝내기가 되고 백이 역끝내기로 여기를 막았다라고 쳤을 때 백집도 둘, 넷,
5, 6, 7, 8집입니다. 8집과 8집이고 아까 형태는 여기는 흙이 막았지만 백돌이 여기 이어져 있다면 앞으로 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별로 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서로 비슷한 것 같고요. 비슷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마지막 하나, 변상일 선수가 추격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딱 넘기고 어. 다시 승기를 휘어잡으니까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또 특히 끝내기 때 나연 선수가 앞에 있다면 특히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하나하나 교환을 하는데도 이제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변상일 선수는 다음 큰 끝내기가 어디인지와 지금의 이 형태 분석을 정확히 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눈에 띄는 큰 자리는 하변과 상변입니다. 다섯, 상변 쪽이 6집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자체 집만 봤을 때 6집인데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에는 흙이 여길 젖혀서 받았을 때보다 나중에 뭐 이런 데 끊어지면 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예를 들면- 가일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자체로도 여기 이런 형태만 나와도 나중에 뭐 여기 끼우고 치중 간다거나 했을 때 이미 좀 형태가 무너지죠. 네. 이제 그런 걸 계산에 넣으면 여기가 6집은 훌쩍 넘는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네, 그 자리가 결정타일 것 같아요. 특히나 계산이 빠른 나연 선수라면 지금의 흐름이 어떤 차이고 중앙에서의 실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돌을 돌을 걷었습니다. 걷어요. 네. 네, 지금 그쪽에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 쪽에 수법이 생겼고요. 네, 거기 교환을 안 하는 편이 낫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대국은 특히 끝내기 부분에서 복귀를 해봐야 될 게 많네요. 네. 변상일 선수의 날카로운 단 한 번의 수익기, 승부처에서 그 수익기가 결정타였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10승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나연 선수의 이 끝내기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흘러가겠구나,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주고 있었는데 변상일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이 무서웠습니다. 주장전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갑니다. 장보대국은 어떨까요?
바둑도 이제는 끝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중앙 쪽에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는 것은 형태로만 봐도 네. 느낄 수가 있고요. 흑이 일선으로 젖히면서 상변 모양을 마무리를 하고요. 좌상 쪽에 뒷맛이 굉장히 나쁜 수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흑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정말 찜찜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둑은 홍성지 선수가 좀 우세하고요. 좌상 쪽으로 어떻게 받을지 좀 수익기 어려워서 네, 성태원 선수가 좀 고민이 되겠네요. 6, 7, 8. 일단 막았습니다. 막았다는 것은 귀 쪽의 뒷맛은 더 고약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이 막은 수가 여기 붙이는 끝내기는 없애는 한 수인데요. 네. 붙이고 이제 넘어가는 것은 없앴지만 흑이 여기를 껴붙여서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에는 오히려 이 교환이 자충입니다. 교환 없이 그냥 말일모로 두는 편이 귀 쪽에 수상전 들어가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최소한 빅 정도라도 날까요? 네. 흑이 든다면 빅은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송태훈 선수의 시선이 다른 곳을 좀 향하고 있어서요. 좌상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가 흐름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좌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게 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6, 7, 8, 9. 끼웠어요. 이건 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패를 걸지 않는다면 뭐 백이 지는 형세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패를 걸지 않고서는 이 바둑을 역전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송태원 선수가 지금 패를 통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고요. 저기를 끼우고 패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팩감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보기보단 백이 패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다음에 여기를 밀었을 때 하변이 다 잡힙니다. 여기가 오궁도화 형태라서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꼬부려서 마지막.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지금 오궁도화로 다 잡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끊는 것이 팩감이고 팩감 2개 또 좀 손해를 감수하면 3개 4개 이런 데도 안 받으면 여기가 전체가 다 잡힙니다. 지금 중앙에서 한 집이 안 나니까요. 네. 5개 여기가 좀 악수인데요. 그냥 찌르는 정도니까 6개, 7개 정도. 좀 악수를 모두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되게 팩감이 있습니다. 먼저 내려서는 교환을 하나요? 이것은 지금 홍성진 선수가 확실한 팩감을 하나 만드는 네. 그런 게 있네요. 내려서는 수를 여기 패를 할 때 팩감으로 사용하면 백이 여기를 해소하고 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받고 이제 패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와 이수 교환을 미리 해둔다면 다음에 먹여치는 게 좀 더 확실한 팩감이고요. 아까랑의 차이는 흑돌이 여기 오기 전에 내려섰기 때문에 이 귀를 패로 들어가는 가치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백이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지 못하는 순간 내려서는 수는 좋은 판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송태원 선수는 부분전 팩감을 어떻게 받아낼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홍성지 선수가 팩감을 이런 데 껴붙여서 쓰면 백이 굉장히 아, 괴롭습니다. 여기를 해소를 하면 올라서고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자체로 안에서 그냥 수가 나버립니다. 네. 큰일 나는데요. 네, 단수 치고 뒤에서 몰면 해소했다가 다 자충이 되면서 잡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따냈을 때 흙이 귀 쪽으로 붙여서 팩감을 사용을 하면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또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되고 밀었을 때도 이렇게 이어서 해소를 못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패가 벌어지고 있는 곳을 제외한 채 다른 곳의 팩감을 보면 백의 팩감이 확실히 많은데요. 부분전 팩감으로 홍정지 선수가 견뎠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 저 패가 이 바둑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만약 흙이 우상기 팩감을 쓴다면 그것도 팩감이 될까요? 팩감이 되겠죠. 지금 다른 곳에 흑이 팩감을 사용했을 때는 이 세 점을 잡힌 것과 가치를 비교하면 됩니다. 애초에 백이 패를 걸어갔을 때 목적이 귀에 순하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제 지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세 점을 잡는 것이니까 이쪽 세 점의 가치가 대략 한 15집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잡는 것은 15집이 훌쩍 넘기 때문에 팩감이 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팩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뭐 그냥 흙이 쉽게 썼을 때 하나이고요. 지금 두 개 내는 게 만만치 않을 정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략 유리한 흙 쪽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이 나오고 그럼 앞으로 백의 팩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서 흙이 먼저 팩감을 사용하니까 지금 5개를 내느냐 못 내느냐, 팩감을 5개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딱 그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체 팩감을 쓰는데요. 백이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접팩감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5개가 나오면 흙이 패를 이기는 상황에서 하나, 둘, 세 개째를 썼을 때 백이 받기도 애매하고요. 대략 이렇게 받고 셋. 그럼 최소한 이제 여기 먹여치고 여기만 먹여쳐도 5개는 나왔습니다. 송태원 선수가 지금 무난하게 팩감을 받아서는 이 승부를 역전시킬 수 없고요. 뭔가 정말 비상수법을 발휘를 한다면 패를 졌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뭐 여기를 막았을 때 이쪽을 막고 패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버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무난하게 가서는 홍성지 선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나가죠. 네, 이제 귀 쪽을 막을 텐데요. 여기서 백이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젖혀서 받는다면 앞으로 3개의 팩감이 흙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인데 다음에 따낸 다음에 백이 팩감 쓰고 다시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 밀면 앞선 이제 이 수를 받고요. 그 수가 아니라면 뭐 여기를 두거나 이런 데를 막거나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둬도 다음에 다시 여기를 붙이면 어차피 여기를 못 이어요. 해소를 못해요. 네. 일단 손은 젖히는 쪽으로 가네요.
역시 이렇게 네. 뒷공배가 다 채워져 있는 자충이 되어 있는 형태는 좀 뭐라도 말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좌상 쪽에서 앞으로 팩감 3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밀었을 때 이때가 괴롭습니다. 느낌은 지금 팩감 한두 개 정도 차이로 홍성지 선수가 유리한데요. 송태현 선수가 묘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접해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아, 뒤로 막나요? 송태현 선수가 나중에 그냥 뒤로 넘어갈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수가 좀 더 정확한 팩감이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팩감을 흙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 수가 집으로는 원래는 막혀서 손해인데요. 팩감으로 생각하면 젖힌 수가 정확하네요. 일단 막았습니다. 지금 집으로 뒤로 물러서는 한 5집 정도는 손해이기 때문에 막았고요. 대신에 송태곤 선수가 팩감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홍성지 선수가 여기 찌르는 게 과연 팩감일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의 가치가 원래 여기 한 집 날짜리가 10집에 12, 14, 15집. 흙집이 애초 패를 하기 전보다 14집이 늘어났고요. 100집이 15, 16, 17, 18, 18집. 그럼 여기도 무조건 팩감이네요. 지금 여기를 이겼을 때 100이 득보는 게 한 15집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서 한 18집 정도의 득을 보면 송태곤 선수가 패를 걸어간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젖히는 수 등이 또 손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찌르는 것도 팩감이 되네요. 지금 홍성지 선수가 계산을 하는 것이 흙이 받고 지금 여기 팩감 안 받을 수 없고요. 여기 팩감을 받고 백이 따냈을 때 결국 어딘가 팩감을 써서 이제 바꿔치기 되는 거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좌변 찌르는 팩감이 마지막 팩감이 되겠죠. 네,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팩감으로는 이제는 백이 한 팩감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팩감 사용하면 백이 여기 팩감 사용하고 따내고 부분적으로 흙이 이런 데 내려서면 이제 팩감은 됩니다. 어차피 있는 것은 여기를 두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제 따내면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팩감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패로는 백이 한 팩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찌르는 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송태호 선수가 지금 잠깐 옆을 봤던 것은 하나, 그 사석통을 사석을? 네. 계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5.
홍성지 선수가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백으로 하여금 악수 팩감을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부터 써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수 팩감을 쓰는 게 지금 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선으로 미는 팩감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밀면 막았을 때 다음에 이쪽 부분 이 교환 없이 백이 끝내기 하는 것과 여기 교환이 있고 끝내기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백이 쓰는 게 악수입니다. 일선을 치든 여기를 단수 치든 간에 흙이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았을 때 이게 후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환이 없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나 여기나 어디가 되더라도 교환이 있다면 오히려 넘어갔을 자충이 때 되네요. 먹여치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패를 이기기 위해서 팩감이 누가 맞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송태원 선수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1, 9,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 생각하는 것은 어떤 순서로 팩감을 써야 바꿔치기 됐을 때 가장 나한테 이득일까 이것을 계산하면서 팩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젖혔는데요. 흙이 저 팩감을 받아야 한다면 팩감 하나 흙이 손해봤죠. 흙이 만약에 이어서 백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좌상귀 백 모양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송태원 선수가 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손해본 게 원래는 여기를 흙이 꼬부려서 백을 있게 만들고 팩감을 흙이 하나 쓸 수 있는 자리를 5, 백이 하나 쓰고 7, 8, 따고 8. 흙도 하나 따내서 쓰고 따고 그러니까 흙만 하나 나올 자리가 서로 하나씩 나오는 효과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팩감 하나를 더 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선택이 정확한 것 같아요. 홍성지 선수가 여기를 막아서 선택하기에는 팩감을 손해봤고 여기를 이어서 하기에는 애초 형태보다 집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타이밍에 원래는 팩감이 안 되는 자리를 뒀는데 패를 하는 과정에서는 백이 따내면서 해소했지만 지금 해소 자세가 넘어가면서 해소이기 때문에 훨씬 손해입니다. 송태곤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받았고요. 있고 여기를 단수 쳐도 흙이 남는 형태인가요? 네, 지금 흙이 남는 형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좀 보는 것일지요. 네. 아니면 저수 자체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혹시 홍석지 선수가 여기 맞고 나서 다음에 여기 끊는 팩감 쓰는 것도 고려를 하나요? 사활 승부가 됐을 때 이 교환이 득입니다. 패는 나긴 나는데요. 근데 이 패는 그게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은 여기 이어서 흑승입니다. 있고 여기 단수 치면 흑이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초읽기 와중에 정확한 계산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송태곤 선수가 득을 봤기 때문에요. 둘, 셋, 넷. 막았어요. 불행합니다. 일단 훨씬 복잡해지는 변화입니다. 네, 일단 최대한 상대로 하여금 악수 팩감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네. 따내는 팩감을 사용을 했고요. 백도 이어서 패를 계속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두고 따내고 백이 뭐 이런 데 쓰고 따냈을 때
흙이 여기까지는 팩감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따내면 백의 이 악수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홍성지 선수가 여기 막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그림도 흑승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송태곤 선수의 팩감은 하나하나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팩감들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팩, 이제는 완전히 그냥 여기가 지면 백돌이 다 잡혀 있습니다. 네, 여기선 찌르는 팩감을 쓸 테고요. 네. 네, 이제는 한 수 한 수가 어렵진 않은데요. 워낙 이 승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성지 선수가 특히나 유리한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면서 하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셋, 아, 먼저 그쪽을 씁니까? 오. 이렇게 하면 악수 팩감을 받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백의 마지막 승부수, 이 좌상귀 패를 걸어간 것에 있어서 되게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근데 지금 옆에 1곡 장고대곡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동갑내기 기사였는데요. 송규상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곡이었습니다. 두 절친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박건호 선수가 승리합니다. 박건호 선수 한때 연패가 꽤 길었었는데 지난 라운드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이번 승리로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자, 송규상 선수는 이번 경기 패하면서 2승 7패. 박건호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4승 10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박건호 선수가 2019년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2020년 접어들면서부터는 온갖 비전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유리한 입장인데요. 자, 아직 장고대곡 한 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장고대곡과 함께 4곡과 5곡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